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조건부 확률 P, B바 A라는 것의 값은 우리가 아래와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P, B바 A라는 것은 A를 가정한 상태에서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의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P, B바 A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고요. 이때 PA 이 부분은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되죠. 그래서 PA는 0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그쵸? 네, 이런 조건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건부 확률 식을 가지고 이것을 약간 변형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등식의 양변에 PA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PA를 이렇게 곱해줄 수 있고 양변에 0이 아닌 똑같은 값을 곱했기 때문에 등식 그대로 성립하고요. 그렇게 되면 PA는 오른쪽에서 약분돼 버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이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건 결국 뭐예요? 지금 A이면서 동시에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 그죠? A이면서 동시에 B인 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다?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곱하면 되겠다. 그런데 다만 이 B의 확률은 A를 전제한 상태에서의 B의 확률을 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A면서 동시에 B인 사건의 확률은 A 사건의 확률 곱하기 B 사건의 확률, 단 A를 전제한 상태에서의 B의 확률. 이것을 두 개를 서로 곱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PA바 B에 대해서도 우리가 식을 적당히 변형해서 한번 요런 형태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PA바 B는 PB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쵸? 이때 역시 PB도 0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변에 이제 PB를 곱하게 되면 이때 역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A면서 동시에 B인 사건의 확률이 PB와 무엇을 곱한 것? PA를 곱한 것. 다만 무엇을 가정한 상태에서의 A의 확률? B를 가정한 상태에서의 A의 확률. 그래서 PB 곱하기 PA바 B 이것을 계산해서 A면서 동시에 B인 사건의 확률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것 또한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A이면서 동시에 B인 사건의 확률은 우리가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요것을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것이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거든요. 자, 정리합시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이면서 동시에 B인 사건의 확률은 A 사건의 확률 곱하기 B 사건의 확률을 해주면 되는데 다만 무엇을 전제한 상태에서 이 앞에 있던 A를 전제한 상태에서의 B의 확률을 곱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혹은 B 사건의 확률에다가 B를 전제한 상태에서 A의 확률을 곱해주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단 이때 PA와 PB는 0이 아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위에서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이 식을 유도해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를 알았으니까 연습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연습 1번으로 한번 볼게요. 주머니 속에 빨간 구슬 8개와 파란 구슬 2개가 들어있고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구슬을 차례로 꺼낼 거래요. 자, 이때 첫 번째에는 빨간 구슬을 뽑고 두 번째에는 파란 구슬을 뽑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에는 빨간 구슬을 뽑고 동시에 두 번째에는 파란 구슬을 뽑게 될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빨간 구슬을 뽑는 사건을 A 사건이라 합시다. 두 번째 파란 구슬을 뽑는 사건을 B 사건이라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세미 형광펜치인 이 부분은 무엇의 확률이에요? A면서 동시에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이 되겠죠. 이걸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곱셈 정리 배웠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구한다. 다만 A 사건의 확률에다가 A 사건이 전제된 상태에서 A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의 사건의 확률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면 A 사건의 확률을 한번 구해볼까요? A 사건의 확률. 자, A 사건은 첫 번째 빨간 구슬을 뽑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자,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전체 경우의 수를 뭐로 잡아야 돼요? 지금 구슬 총 10개 중에 2개의 구슬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10C2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죠. 지금 보시면 2개를 차례로 꺼낸다고 했어요. 차례로 꺼낼 거고 지금 A 사건은 첫 번째 구슬을 뽑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첫 번째 구슬 한 번을 뽑겠죠. 하나를 뽑겠죠. 2개를 동시에 뽑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를 뽑겠죠. 그러니까 이때 A 사건이 발생한 이 상황에서는 10개 중에 하나를 뽑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C1이 전체 사건의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10C1분의 빨간 구슬의 개수가 8개죠. 그럼 빨간 구슬을 뽑는다라고 했으니까 8개 중에 한 개를 골라서 뽑겠죠. 그래서 8C1 이렇게 되겠죠. 결국 10분의 8이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P, B 바 A를 구해봅시다. P, B 바 A는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의 확률이거든요. 그럼 A가 일어났대요. 첫 번째 빨간 구슬을 뽑은 거예요. 뽑은 상황에서 두 번째 파란 구슬을 뽑게 되는 사건의 확률인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빨간 구슬을 뽑았으니까 이제 구슬은 총 몇 개가 남아요? 아, 잠깐 여러분. 자, 지금 여기 조건이 하나가 달려있네요. 단, 꺼낸 구슬은 다시 넣지 않는다. 꺼낸 구슬을 다시 안 넣을 거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슬을 꺼내놓고 이것을 다시 주머니에 넣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에서는 주머니 안에 남아있는 구슬의 개수가 몇 개예요? 9개죠. 하나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9개 중에 하나를 뽑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파란 구슬을 뽑는 사건의 확률이니까 파란 구슬은 몇 개가 있는데요? 2개가 있죠? 2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겠네요. 2C1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럼 얘는 9분의 2네요. 그럼 이제 얘네를 어떻게 하면 돼요? 2개를 곱해주면 되죠? 10분의 8 곱하기 9분의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45분의 8 나오네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밑에 있는 문제로 가볼게요. 밑에 있는 문제, 변형 연습. 자, 이번에 위에 있는 문제에서 약간 변형이 된 건데 뭐가 변형된 것 같아요? 모든 거 다 똑같은데 그렇죠. 조건이 바뀌어 있습니다. 조건이 달라요. 그쵸? 단 처음에 꺼낸 구슬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두 번째 구슬을 꺼내겠다는 거예요.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꺼낸 구슬을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이번엔 다시 주머니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해봅시다. 자, 이번에 역시 첫 번째 빨간 구슬을 뽑는 사건을 A, 두 번째 파란 구슬을 뽑는 사건을 B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결국 A면서 동시에 B가 발생할 확률, 그쵸? 이것은 A 사건의 확률에다가 A가 이미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 B의 확률을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A 사건의 확률은 아까랑 똑같아요. 10개 중에 빨간 구슬 8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분의 8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P, B 바 A는 어떻게 돼요? 빨간 구슬을 이미 뽑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뽑은 상황에서의 B의 확률이죠. 근데 문제는 뽑았잖아요. 뽑고 어떻게 한대요? 주머니에 다시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뽑을 때는 주머니 속에 구슬이 몇 개예요? 여전히 똑같이 10개겠죠.
10개겠죠. 원상 복귀된 상태죠. 그러니까 역시 이번에도 10개 중에 하나를 뽑는 상황. 그죠? 10시 1.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파란 구슬 2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거니까 2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100분의 16. 약분하면 25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지금 약간 다르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조금씩 바꿔서 공부를 한다면 한 문제를 풀더라도 훨씬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뒷장에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